자, 다음으로 SN1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1 반응은 앞쪽에서도 역시 SN2처럼 조금 다뤘었던 내용이죠. SN1 이거는 밑에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놓은 게 단분자성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단분자성이란 뜻이고요. 친핵성 치환 반응이란 뜻이죠. 이 단분자성 친핵성 치환 반응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SN1 반응이 친핵성이란 말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친핵체가 반응을 주도하는 반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탄소에 결합선이 이렇게 알킬기들이 쫙 붙어 있는데 여기에 할로젠이 붙어 있을 때요. 여기서 할로젠이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 할로젠이 떨어져 나가서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생성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여기 X-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보고 이걸 친핵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주도하는 것이 여기선 친핵체가 아닙니다. 바로 전자를 잡아당겨 버리는 이 할로젠 자체가 반응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양전하를 띠게 됐으니까 옥텟이 깨져 버렸으니까 용액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이 친핵체가 음전하를 띠지 않은 친핵체라 할지라도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친핵성에 가깝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전자성에 가깝습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이 바로 이 SN1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 친핵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반응을 SN1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보시다시피 중간체가 나오죠. 중간체가 나오는 반응은 모조리 다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핵체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앞에 SN2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식을 써드렸었죠. 이것도 반응 속도식을 쓰자면은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친핵체 항목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직 첫 번째 단계, 이 탄소 양이온이 일단 이 중간체가 옥텟이 깨져버린 제일 불안정한 중간체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단계까지가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핵체가 들어가서 옥텟을 만족시키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다.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친핵체가 어떤 종류이건 끌려 들어가는 거라서 얘가 뭐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강한 친핵체보다는 약한 친핵체가 있을 때 이 반응이 우세할 것이다. 왜? 여기에 만약에 아주 반응성이 큰 친핵체를 넣어버려요. 그럼 얘가 반응을 먼저 시작을 해버리겠죠. 다른 반응으로 가지 이 SN1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핵체가 반응성이 크지 않은 녀석들, 그러니까 약한 친핵체를 사용했을 때 주로 할로젠이 먼저 떨어져 나와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는 어쨌든 sp2 혼성이고요, 중심 탄소가. 그래서 이건 평면 구조예요. 자,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친핵체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절반, 뒤로 절반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라세미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양이온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관건이죠. 그 다음에 알파 탄소의 차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로젠이 붙어 있는 요 탄소를 알파 위치라고 했었죠. 이 알파 탄소의 주변의 알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이건 앞에서도 소개했었던 내용이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베타 위치에 파이 결합이 존재할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뒤에 기질 효과에서 SN2 반응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베타 위치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원자가 존재할 때 역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SN1 반응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원자 바로 옆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 뒤에 각각 반응 속도를 비교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속도가 느리고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도 뒤에서 용매 효과로 역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탈기별 반응 속도는 앞에 SN2 반응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이 SN1 반응은 보통 그래서 이런 화합물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 만약에 뭐 BR 뭐 이런 게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메탄올 같은 걸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메탄올 자체는 용매이면서 그 자체로 전자쌍을 또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액체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음전하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하니까 BR이 혼자 스스로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에탄올이 치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평면이니까 앞으로 절반, 뒤로 절반, 쐐기와 점선 두 가지가 모두 섞여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이 바로 라세미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OCH3가 들어가서 붙어 있겠네요. H는 디프로토네이션 또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 메틸기가 점선으로 가고 돌출 방향에 OCH3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도 역시 한 가지가 또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라세미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체가 용매면서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했는데 용매로 다른 어떤 용매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용매가 친액체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용매다. 보통 뭐 THF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용매들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BR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냥 이 메탄올 용매를 쓰게 되면 메탄올 용매가 뭐 떨어져 나온 BR 마이너스 주변을 삥 둘러싸 가지고 얘가 다시 들어가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메탄올이 이쪽으로 슉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매를 THF 같은 걸 같이 써버리면 THF는 이 메탄올하고 다르게 이 BR 마이너스 음전화 주변을 삥 둘러싸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용매화를 덜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나온 BR 마이너스가 이 탄소 양이온하고 인력이 강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얘가 떨어져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 버려요.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거를 1대1의 비율로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떨어져 나온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쐐기고 이게 점선에 만약에 BR이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BR이 떨어져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이 뒤후면 쪽으로는 BR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여기 앞 정면 쪽에서는 이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가가 BR이 이 사이트를 막고 있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쐐기였고 이게 점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에서 요 THF 용매 같은 걸 쓰고 메탄올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우세하게 반전이 된 생성물이 우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부분 라세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부분 라세미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매를 따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가 반응에 참여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그냥 라세미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수하게 이렇게 뭔가 용매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용매를 썼다라고 할 때만 부분 라세미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다단계 반응으로 진행되는 친액성 치환 반응을 역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SN1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SN2는 단일 단계 반응이고 입체별이 항상 반전되고 SN1 반응은 다단계 반응이고 입체별이 반반씩 섞여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N2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공격한다는 게 키워드고요. SN1 반응은 탄소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간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공격한다는 것만 딱 떠올려도 어떻게 돼요? 시그마 스타라는 것은 반드시 시그마 결합의 반대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치고 들어오는 친액체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고 시그마 스타가 있다는 얘기는 시그마 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합이 끊어지기 전부터 친액체가 밀고 들어올 정도로 반응성이 좋아야지만 반응이 간다 그 얘기고요. 친액체가 밀고 들어오면서 시그마 스타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시그마 결합은 끊어져 나가는 단일 단계 반응으로 진행하겠구나.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로 들어오니까 언제나 입체 배열이 반전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 중간체라는 SN1 반응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딱 떠올려 주시면은 탄소 양이온이 생기려면 뭔가가 들어오면 안 되겠고 뭐 혼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이탈기 스스로 이탈돼야 되겠구나. 탄소양이온 중간체가 나왔으니까 다단계 반응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탄소양이온 중간체가 나왔으니까 탄소양이온 중간체는 평면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절반, 뒤로 절반 입체 배열이 라세미화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모조리 같이 떠올라 줘야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SN2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공격한다는 거. 그 다음에 SN1 반응은 탄소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간다는 거 키워드만으로 머릿속에서 쭉 연결시켜서 각 반응의 특징들을 쭉 떠올리실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